자, 지금 처음 하는 거라 이제 초안이 좀 잘 안 잡히실 텐데 뭐 그러한 거죠. 이제 우리 강의 끝날 때쯤 되면 다 자신 있게 이제 초안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초안을 잡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묻는 말대로 초안을 잡는 거예요. 교수님이 물은 거에 따라 답변을 하는 게 답안이기 때문에. 그럼 당해 사안에서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래의 지문 가하고 나는 ICJ의 두 판결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관습국제법의 형성에 관한, 자 1번 써보세요. 두 판결의 입장을 비교하라. 그 다음에 2번 써보세요. 재심은 나를 참조하여서 현대에 있어서 관습국제법 형성의 특징, 이걸 지적하라. 그러면 질문 두 개예요. 그럼 제일 먼저 케이스 문제니까 뭘 묻는지 쓰겠다. 문제의 소재를 쓰고,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두 판결 비교입니다. 그럼 이걸 목차로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죠? 현대 관습법 형성의 특성을 설명해 보라고 했으니 요걸 그 다음 목차로 잡는데, 지금 이 두 개의 판례 모두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된 거니까 그것의 공통분모를, 관습의 성립 요건을 쓴 다음에 요걸 세 번째 목차로, 요걸 네 번째 목차로 써가지고 마지막으로 사안의 해결, 이렇게 써야지 라고 큰 목차 잡으신 다음에 문제의 소재에다가는 이 문제에서 묻는 핵심 사항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 건데,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1970년대 이후 인스턴트 관습법 이론이 나온 바는 있다. 이게 뭐냐면 법적 확신, 이것만 투철하면은 관행이 없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관습법이 창설된다는 이론이나, 지금 제시문에 나와 있는 두 개의 판례는 관행과 확신, 이 두 가지를 필요로 한다라고 다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관행과 확신의 판단 순서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제시문 나와 관련해서 현대 관습법 형성의 이제 특징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약 같은 것들은 두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으로도 즉각적인 국제 규칙을 창설해낼 수가 있지만은, 관습은 그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대신 확신을 먼저 검토했잖아요. 그럼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의 전통 관습법 형성 방법과 다른 방식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러한 현대 관습법의 성립 여건에 차이가 왜 생기게 됐는지를, 이런 걸 설명하겠다라고 언급하시고, 관습의 요건으로서 항상 제도의 의의를 먼저 쓰는 것이니까 관습법은 비엔날 ICJ 규정 제38조 1항 B호에 있는 법으로 수락된 일반 관행의 증거, 이게 관습이라고 쓰신 다음에 관습의 성립 요건으로서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은 일반 관행이어야 되겠고, 그 관행이 일관적이고 획일적이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관행의 지속기간, 이런 것들은 부차적 요소다, 이렇게 언급하신 다음에 두 판결문을 이제 비교하라 했으니, 먼저 제시문 가에 나와 있는 북해 대륙붕 사건은 관습법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요? 단기간의 기간만으로 관습 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특별히 영향을 받는 국가를 포함한 폭넓은 대표성 있는 국가들의 참여가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그러한 관행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일관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행이 법적 의무라는 판단 하에 관행이 이루어졌을 것,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이제 관습법이 이제 탄생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관행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그 다음에 법적 확신이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제시문 나는 니카라가 사건으로서 법적 확신, 이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이러한 확실히 국가들의 이제 관행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가지고 관행과 확신 사이의 판단 순서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 두 판결의 이제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쓰신 다음에 두 번째 질문, 현대 관습법의 이제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관행의 증거가 넓어졌어요. 즉 무슨 뜻이냐면 전통 국제법 시절에서는 국가들의 이제 관행 이거는 실제 물리적 행동만 말했고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어떤 의미 있는 물리적 액션 이걸 취할 수 있는 국가들은 몇몇 강대국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즉 특정 국가들의 액션에 다른 국가들이 묵인만 하더라도 일반 관행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어떤 특정 국가가 물리적 행동, 액션을 취하는 것에 단순히 다른 국가들은 묵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 평석이라든가 평가, 의사표명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 묵인만 있어도 일반 관행이 있다라고 해서 관습법이 탄생했는데 단순 묵인보다 더 고양된 행위인 의사표명 이런 것들을 국가들의 관행의 증거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는 없는 거겠죠. 따라서 관행의 증거는 실제 국가들의 물리적 행동 외에 여러 다양한 언어적 활동 이런 것들도 관행의 증거가 돼가지고 국가 관행의 증거가 확대됐다라는 게 현대 관습법 형성의 첫 번째 특징이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행보다 법적 확신에 더 중요도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국제인권법 분야라든가 국제인도법 분야에서는 국가들의 이제 관행이 없다 하더라도 법적 확신이 이제 투철하면은 관습법 창설을 좀 용이하게 인정하는데 교수님 책에 대표적으로 써 있는 게 지금 현재도 수많이 존재하는 고문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국가들의 법적 확신이 투철해가지고 고문 금지라는 관습법이 탄생했고 현재 강행 규범이기도 하다. 그래서 확신의 중요성을 이제 더 두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언급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런 걸 모아가지고 이제 사안 해결을 쓰시면 되겠어요. 이게 외무고시 2012년도 기출문제인데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보이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북해 대륙붕 사건 쭉 설명, 니카라과 사건 쭉 설명, 물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거기 다 쓰셨을 거라고 이제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뭐 내용 자체가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묻는 것대로 목차를 잡는 거랑 여러분들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답안지를 쓰는 거랑은 나중에 점수 차이가 천양지차로 나오니까 꼭 이렇게 묻는 것대로 답안지 쓸 수 있고 교수님들이 질문한 것들은 이렇게 목차화하는 게 중요해요. 목차화. 그냥 여러분 생각을 쭉 쓰면 교수님이 질문한 걸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썼는지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답안지를 열심히 읽어봐야 된다는 건데 열심히 읽으면 감점밖에 더 되겠냐라고요. 안 읽게 하는 게 최우선이지. 그래서 네가 한 질문이 여기에 답이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답안 이것이 이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답안 구성하시도록 하시죠.